안녕하세요.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저번 영상은 이제 저희가 링크를 달아드릴 건데, 저번 영상의 핵심은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아파트가 그래서 현재 가치가 비싼지 싼지에 대해서 보여드렸다면, 이 아파트 인덕원이라는 지역이 왜 그렇게 고평가가 되었고 오버슈팅이 되었었는지, 어떤 교통 호재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개발 호재 탭을 한번 보면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나오죠. 그러면 일단 호객노노를 먼저 볼게요. 전 개발 호재 탭도 호객노노, 그 다음에 리치고, 아실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서 같이 보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조금 달라서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호객노노는 개발 호재 탭을 보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해서 그다음에 설정에서 들어가서 개발 호재의 보기 탭을 눌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 호재라는 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자꾸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괜히 이제 이거 호객노노를 보고 투자했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호객노노에 이제 시비를 걸거나 클레임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동의하는 기능을 넣어놨더라고요. 호객노노는 인덕원 동탄선이 인덕원역에 지나갑니다. 근데 인덕원 동탄선의 노선을 보면 일단 딱 동탄이라는 얘기만 듣더라도 동탄으로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영통을 지나가지고 동탄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동탄엔 뭐가 있죠? 삼성전자가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 수도권 교통의 핵심은 뭐라? 일자리다. 일자리. 근데 일자리 중에서 화성시, 특히 화성시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 그쪽은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 꾸준히 수요가 있는 지역이죠. 그럼 일단 인덕원 동탄선 자체의 노선도는 좋다. 좋은 노선이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거다. 여기 이제 성남 2호선이라고도 돼 있고 경강선이라고도 돼 있고 누군가는 월판선이라고 부르는 이 노선은 인덕원을 지나서 어디로 간다? 판교로 간다. 그럼 판교도 어때요? 우리나라 IT의 대표적인 지역이고 이제는 판교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4호선이 다니고 있고요. 물론 강남까지 직결되진 않지만 사당을 가가지고 이수를 가가지고 강남까지 접근하는데 충분히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노선이고 4호선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GTX입니다. 근데 GTX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분들은 인덕원역에서 정차를 한다, 어떤 분들은 안 한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정역과 과천역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오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이거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객노노에서도 보여주는 게 금정역과 바로 그 다음에 과천역이 나오고 그 안에 인덕원역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개 사이트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리치고 사이트에서도 이걸 한번 눌러보면 여기 노선이 나오는데, 일단 노선 정보에서 여기도 금정역과 과천 정부청사역에 인덕원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인덕원역에 표시가 안 돼 있죠. GTX-C가. 이 노선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는 물론 따로 이제 공부를 해서 강남 접근성이 있는 그런 노선이 들어오는지, 그런데 이 노선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확실한지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뭘로 판단하냐면 이걸로 판단해요. 호객노노의 이야기 탭에 보시면 1338개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 단지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런 검색어들을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봤던 겁니다, 미리.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탭에서 장점도 물론 보지만 항상 단점 위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에 이해관계가 돼 있으면 이해관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좋은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제 체리님이 이제 쓰신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만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집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되냐면, 오, 이 사람 전문가인가? 그리고 본인이 이미 확증 편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아 그래, 이거 뭐 안 돼도 괜찮지만 되면 완전 대박인데, 이런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글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걸 보는 거고. 그런데 여기 뭐 평촌 생활권이다 이런 건, 평촌 분들은 인덕원이 평촌학군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임장을 많이 다니시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정보를 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눈을 키우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안구 평촌동에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가 있고, 경기도 얘네 의왕시 포일동에 인덕원 대우 푸른마을이 있어요. 근데 얘네 두 개는 사실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대우 푸른마을 얘는 1단지 얘는 2단지예요. 그런데 지금 시세가 여기만 보더라도 6억 9천이라고 돼 있고 4억 7천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전세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 아파트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브랜드 똑같고 용적률 비슷합니다. 지금 이 푸른마을 대우 인덕원 아파트가
갖고 있는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도 조금 어렵고 리모델링도 조금 애매해요. 어쨌든 초등학교도 여기 끼고 있고 어차피 입지 환경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걸어가는 길이 여기서 한번 찍어보면 물론 얘가 조금 더 가깝긴 합니다. 길찾기로 도보권을 이렇게 찍어보면 대략 한 1km 정도 나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10분 걸린다, 어떤 분들은 20분 걸린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항상 이걸 키로수로 평가하면 좀 편하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얘가 10분에서 15분이면 얘는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가격 차이에 조금 반영돼 가지고 가격이 조금 저렴할 수는 있지만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면 얘를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얘가 동안구 평촌동이고 얘는 의왕시 포일동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별을 두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동에 대한 차별보단 입지라는 거는 생활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한 생활권이다 라고 봤을 때 얘네들의 가격이 적정 가격 이상으로 벌어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임장을 가셨을 때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임장을 가시면 반드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입지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동이 다르다던가 이런 이유로 가격이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거를 제가 알려드리면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아까 인덕원 푸르지오죠. 그 다음에 얘는 의왕시였죠. 아까 경기도 의왕시의 포일동의 푸른마을 인덕원대요. 매매가가 똑같습니다.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 요 시기 에는 파란색을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요 시기에도 파란색을 사는 게 맞는 거고 요렇게 가격이 벌어졌을 땐 빨간색을 사면 안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러면 실제 가치가 얘네 두 개가 다를 수 있으니까 전세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세가도 거의 똑같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임장 가서 이걸 판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두 개 아파트를 갔는데 원래 가격이 똑같아야 정상이야. 그런데 얘는 지금 6억 9천에 거래가 가능하고 만약에 얘가 6억 2천에 거래가 가능하다면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비교를 해보고 6억 2천짜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격이 비슷했었으니까. 가면 이제 소장님들이 다른 얘기를 해줘요. 아 원래 얘랑은 얘가 더 좋은 1단지가 원래 더 선호도가 더 높고 전세도 얘가 더 잘 빠지고 그 다음에 얘가 지하철역에서 좀 더 가깝고 이런 장점들을 막 설명하면서 가격이 비싼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건 소장님의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그럼 객관적인 데이터보다 가격이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